아니야? 그 말은 학교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봤고 근데 그거 좀 좋은 생각인 것 같은 게 어쨌든 그때 PPT로 수업하셨잖아. 항상 PPT 띄워서 문학 수업하셨잖아. 그러니까 그 문학 PPT는 한번 볼 필요가 있으니까 쌤이 그 PPT를 준비를 할 터이니 잘 읽어보도록. 그걸로 총정리하기에는 좀 양이 아쉽기는 하거든요. 가볼게요. 김수로 시나 가락국기 시작합니다. 집중해서 나갑시다. 하늘의 후손이라는 가야인의 자부심이 가락국기 신화 속에 담겨져 있다. 우주 한번 끄고 가자. 김수로왕의 탄생에다가 밑줄 길자대에서 김수로왕의 탄생에다가 밑줄 끄시고 가락국 신화에다가 밑줄 신화는 시적인 존재 이야기지. 당연한 빨리 일로 와. 당연 앞에 앉아. 지금 오는 사람들 기출이랑 다른 잘 생각해야 돼. 알았지? 자, 그래서 하늘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보여주더라. 이해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락국기는 가락국의 건국신화로 건국신화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가락국 시조인 수로왕의 탄생과 혼사, 즉위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매력을 갖고 있더라. 가락국기 단군신화, 혁거세신화, 동명왕신화와 같이 건국 시조에 대한 신적인 존재 이야기를 다루고 있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쭉 내려와서 줄거리를 한번 보고 가시죠. 부지봉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부간이 족장들이었지, 그지? 부족의 족장 2,300명이 모였는데 그곳에서 집단이 다 같이 불렀던 노래지. 집단으로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래서 집단 유효였습니다. 흙을 파면서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래서 흙을 파는 노동요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그죠? 구지가를 부르면 기쁜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와 같이 하였더니 하늘에서 붉은색 보자기로 싼 금압이 내려왔다. 그 금압에는 6개의 황금알이 들어있었는데 6개의 황금알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 알에서 6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알에서 풍정이별이 없어? 그 알에서 가장 큰 알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수로였어. 대가야 임금으로 즉위를 했고 이름이 수로다. 임금은 임시로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다스리다가 새로운 궁궐을 짓고 모든 정치의 기틀을 잡으며 국가의 모습을 갖추었다. 한눈에 보기에서는 우리는 뭐 실현, 극복, 결혼, 통치, 죽음까지 볼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천지가 개벽한 이후로 이 땅에 아직까지 나라라는 칭호가 없고 군신의 칭호도 없었는데 이거 너무 중요하지. 나라의 칭호가 없었고 군신의 칭호도 없었다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당대의 사회적 배경이 뭐다? 국가체제가 수립되기 이전의 밑줄 한번 쭉 끄자. 이때 간단간 9부족의 우두머리 구간이 있었습니다. 구간에다가 밑줄 끄시고요. 9부족의 우두머리 밑줄. 이 추장들이 백성을 아울러서 다스렸으니 모두 백호에 75,000명 정도가 살고 있었어. 김해시, 경남 김해시에 75,000명이 부족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다. 대부분 살아가는 생활상이 어땠지? 산과 들에 모여서 살았던 촌락을 형성을 했고 촌락 형성에 밑줄 끄시고 움을 파고 밭을 갈아서 먹었대. 밭을 갈아서 먹었다에다가 밑줄 용경사회였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후한의 세조 강무제 건무 18년 1년 3월 개요일에다가 밑줄 하나 치고 지고 오는 사람들 자료 잘 챙겨가. 오늘 받아가야 될 자료들이 좀 있으니까 자기 손 뻗어. 그리고 도현이도 자, 개요일이라는 거 밑에다 뭐라고 적어야 되지? 의식료라고 적어. 깨끗하게 모욕을 하고 술을 마시는 액을 제거하는 날에 이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뭐라고 기억해야 된다? 의식료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북쪽의 구지봉에서 구지봉에다가 밑줄 끄시고 영험스러운 신령스러운 공간에다가 밑줄 왕이 내려왔던 신령스러운 공간입니다. 산봉우리 이름에요. 십궁이 엎드려 있는 형상이라서 구지봉이라고 불렀대. 거기에서 사람들을 부르는 이상한 소리가 난 거야. 이상한 소리에다가 밑줄 끄시고 하늘에서 나는 소리 비현실적인 요소로서 신성성을 보장을 하죠. 비현실적 요소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물이 2,300명이 그곳에 모여들었는데 사람의 소리 같았지만 형체는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렸어. 밑줄 끄자. 기이한 현상에다가 밑줄 끄시고 창규 2번째 바닥 피면 돼. 여기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구간이 말했어. 우리가 있습니다. 또 소리가 들려오기를 내가 있는 곳이 어디니? 구간이 다시 대답하기를 구지봉입니다. 또 소리가 들려오기를 하늘에서 나에게 이곳에 내려와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 임금이 되라고 명하셨기에 내가 일부러 온 것이다. 밑줄 끄자. 건국의 정당성에다가 밑줄 끄시고 천손이 하늘을 건국했다라는 민족의 자긍심. 우리는 천손입니다. 건국의 정당성에다가 밑줄. 너희들이 모름지기 보우리 꼭대기에서 흙을 파면서 이 노래를 불러라. 흙을 파내면서 해다가 밑줄 노동요인 이유야. 이 노래를 부르라고 노래를 가르쳐주지.
구하라는 거에서 거북아라고 했을 때 거북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거북이는 어떤 존재? 별표 3개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신령스러운 존재에다가 밑줄 그시고 인간의 집단적 의지에 복종하는 존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령스러운 존재 그리고 뭐다? 신적인 존재, 신성한 존재라고도 생각하면 돼. 신령스러운 존재 거북이가 임금을 매개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집단적인 의지가 왕을 강림시켜달라라고 그 의지를 표출을 하면 거기에 복종해서 임금을 내려준 거잖아, 그지? 거북아에서 호명에다가 밑줄 수기하냐라고 하면 목을 내밀어라. 목에다가 별표 3개, 여기에서는 목이라고 나왔는데 머리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머리에다가 별표 3개 할게. 머리에다가 별표 3개. 우두머리, 수로왕을 내어라. 명령의 요구. 만약 내밀지 않으면 이라고 상황을 가정을 하고 건작이 낑냐, 구워서 먹겠다에다가 밑줄 이렇게 구워서 먹겠다라는 위협을 하는 이유가 뭐였지? 그만큼 강력한 소망인 거야.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협박을 하는 겁니다. 갈래는 고대가요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한철 이전에 쓰인 노래들 다 모여라고 하면 고대가요였지, 그지? 노동요구, 무요구, 의식요구 제일 중요한 성격은 뭐였다? 임금을 내려달라라는 소원의 주술적 성격 그리고 집단적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집단이 다 같이 소망의 의지를 표출을 했어. 어떤 거에 대한 소망? 임금을 내려달라고. 강림신화에다가 밑줄 끄시고 해가랑 유사하지만 해가가 한마디로 부지가를 패러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의 출현을 기원하는 것이다. 수로왕의 강림 기원에다가 밑줄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 대왕을 맞이하여서 너희들을 기뻐 춤추게 되리라. 원시 종합예술에다가 노밑줄 한번 그어주시고 구간에 그 말대로 하면서 모두 기쁘게 노래하고 춤을 추었지.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에다가 다시 한 번 더 밑줄 끄시고 원시 종합예술입니다. 얼마 후에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자줏빛 새끼줄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닿았어. 줄 끝을 살펴보니까 붉은색 보자기로 싼 금압이 있었고 그것을 열어보니까 해처럼 둥근 황금알 6개가 들어있습니다. 밑줄 자 해처럼 둥근 황금알 6개에다가 밑줄 끄시고 태양 숭배 사상에다가 밑줄 천손 하단형에다가 밑줄 하늘의 존재가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 그만큼 우리는 천손이라는 거야.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기뻐서 허리를 굽혀서 100번 절하고 얼마 후에 다시 금압을 쌓았고 아도간의 집으로 가져와서 합의에 두고 제각기 흩어졌다. 12일이 지나고 이튿날 새벽에 여러 사람이 다시 모여서 합을 열어봤더니 우와우 미주구자 6개의 아는 어린아이로 변해 있었는데 에다가 밑줄 난생설아 사람이 알에서 태어나는 난생설아 기존의 질서를 깨자 알깨기 그들은 평상에 앉아서 절하고 축하하고 지극히 존경을 했습니다. 그들은 나날이 자라서 80 남짓 되자 키가 9자나 되었네요. 키가 9자에다가 밑줄 끄시고 옆에다 비범함 10일 만에 키가 9자가 되었다고? 한자가 30cm니까 3구 270 정도.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있잖아. 은나라의 탕왕의 밑줄 한번 꺼주시고 한나라의 고조의 밑줄 한번 꺼주시고 요임금 밑줄, 순임금 밑줄. 진짜 역사 속에 존재하는 임금에다가 빗대어 표현하는 이유는 뭐다? 그만큼 비범하다라는 거야. 중국의 서남 중에서 진짜 손꼽히는 훌륭한 임금들의 빗대어 표현을 합니다. 훌륭한 임금들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들과 같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6 가야의 주인들이 다 비범했다. 비범성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사실성과 역사성의 MSG에서 이제 리얼리티를 좀 가미를 하는 거야. 그달 보름에 즉위를 했는데 세상에 처음 태어났다라고 해서 뭐라고 이름 붙이자 수로에다가 동그라미 그렇게 가야국이라고 불렀고요. 6 가야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 5 사람도 다 5 가야의 임금이 되었더라 라고 마무리. 황금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6 가야의 임금이 되었다. 임금의 강림을 기원한 노래 부지가. 그는부터는 시험 범위 아니니까 직접버려도 되니까 표시 좀 해놓을래. 거기 뒤에서부터는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뒤에 결혼이랑 위기의 이야기인데 좀 표시 안 주시고. 안녕하세요. 갈 때 이거 좀 잘 챙겨가. 알았지? 오늘 가야서 가야 되는 자료들. 많이. 자, 여기 OX 퀴즈 넣어놨는데 시험 범위 아닌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런 거는 해도 되지만 뭐 마지막으로 퀘스트 하는 거 한번 잘 봅시다. 네. 자, 그럼 올 사람들 왔으니까 좀 얘기 좀 하고 가자. 공지상. 자, 지금 나가야 되는 자료들에서 나간 자료가 뭐지? 주탐도 붙는 사람들은 2권 챙겨야 되지. 그리고 지금 문학 교과서에서 2단원, 3단원 교사용 지도서 나갔지. 근데 그 교사용 지도서가 되게 괜찮잖아. 컬러로 만든 책이지.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임경합장까지 3단원 잘 읽으시고 2단원에 남신이주랑 흐르는 북이랑 2 작품 다 잘 보시면서 제일 첫 번째로는 교사용 지도서가 제일 좋은 자료라고 생각해요. 교사용 지도서 가지고 총정리 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니까 지금 쌤이 요약을 했지.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걸로만 보시는 거는 좀 위험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교사용 지도서 기퉁에 있는 설명까지 다 보시고 그 다음에 문학 문제들을 싹 다 푸세요. 거기 2단원, 3단원을 푸시는데 장세원 쌤이 만약에 문제 내신다라고 하면 사이트 문제 되게 똑같이 잘 긁어서 내시니까 그거 내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외부지문 내실 수도 있겠지. 외부지문 만약에 문학이랑 독서랑 다 둘 다 나오면 좀 야, 이때는 니네가 쿠데타를 일으키도록 하여라. 그걸 가만히 있는 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다. 그냥 넘어가지 말아라. 정말 여기 앉아라. 그래서 수능 주도권에서는 지금 수능 주도권 자료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거든. 수능 주도권 자료는 책으로 한 건 나갔고 지금 저 OX가 남아 있잖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지선다형으로 만들 테니까 그 오지선다형 문제는 마지막 테스트용으로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 알았지? 그래서 OX 문제 저거 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한 지문당 20문제씩이기 때문에 지금 지문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공부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수능 주도권 지금 범위가 결코 적은 건 아니니까 수능 주도권 OX랑 앞에 준 책 교재 문제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그거는 있는 자료들에서 다 좀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시험에 나올 것 같은 흡기 지문이면 OX 퀴즈를 하지만 키트라든지 이런 것들 괜찮은 지문들에서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하고 나시면 이제 오지선다형의 문제 한 4문제씩으로 해서 모든 지문 문제 최종적으로 수능 주도권을 하나를 더 만들 거야. 그걸 마지막 테스트용으로 꼭 이용하는 거를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학 자료를 하나를 더 할게. 그 문학 자료에서는 뭐를 잘 보셔야 된다? PPT. 그 김양훈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 썼던 PPT를 한번 읽고 거기 관련 있는 문제 풀고 이렇게를 해서 남아있는 자료가 수능 주도권의 오지선다형 그 다음에 뭐 문학, PPT, 문제 이걸 좀 챙긴다고 생각해. 그리고 기출 챙겨야 돼. 김구기출에서는 관련된 문제가 많이는 없어. 그렇다고 안 풀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김구기출 꼭 푸셔야 되고 괜찮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날 오후부터 밤까지 그리고 일요일날 오후부터 밤까지 쌤이랑 같이 국어 공부할 사람들 옆에 와서 OX 퀴즈 하다가 막히면 쌤한테 잘 물어보면 되잖아. 그지? 같이 좀 공부 좀 하자. 알았지? 네. 오케이. 그러면 다 됐어. 이거에서는 다 됐고 여기 있는 OX 퀴즈도 게을리하지 마시고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OX의 기수 그 4회 6번이 마지막에 추가가 되는 바람에 빠졌거든. 그 4회 6번은 오지선다형에다 끼워 놓을게. 그러면 4회 6번 마지막으로 하면 되잖아. 그치? 자 그럼 지금부터 6작품 탁 치고 나가봅시다. 수양산을 바라보며가 별표 3개. 이거 왠지 단답형 나올 것 같지 않아? 수양산이랑 그 누구 땅에서 난다니라는 중위법의 단어들 2가지 적으라고 하는 거 무조건 단답형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나는 단종의 신하이지 나리의 신하가 아니다라는 성산문의 패기 넘치는 너무 멋있다. 그치? 이해의 배경으로 봅니다. 조카의 자리를 빼앗은 세조를 나으리라고 부르면서 세조가 준 녹을 한 풀도 먹지 않았대. 성산문이 주나라, 무왕의 은나라를 면하자 주나라의 곡식을 먹길 거부하고 수양산으로 들어가서 산나물을 캐먹다가 죽었던 백이숙제에 대한 공사를 인용을 하는데요. 성산문은 백이숙제를 모두가 존경하는데 모두가 존경하는 백이숙제를 오히려 비판을 합니다. 비판에다가 밑줄 끄시고 일편단심 충실불사 이군의 기계를 보여주더라. 백이숙제 보사는 좀 잘 알아놨으면 좋겠어. 백이숙제 형제는 은나라 말의 중신인데 은나라 주왕이 폭정을 했지만 그래도 왕이기 때문에 끝까지 은나라의 주왕을 모시려고 했었던 백이숙제야. 주나라 무왕이 혁명을 일으키게 되고 백이와 숙제는 무왕의 말곡비를 잡고 부당함을 말합니다. 은나라를 멸하고 주나라의 무왕이 즉위를 하자. 이쪽이자. 주나라 곡식은 먹지 않겠다고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뜯어먹다가 죽었다에다가 밑줄 쭉 그리시고 이 사람들의 캐릭터가 절개와 지조야. 삼국지에서도 모두가 백이숙제를 존경하잖아. 세종의 초기를 받았던 성산문과 신숙주. 그런데 신숙주가 어떤 사람인지 콩을 싹 틔운 것이 콩나물이고 녹두를 싹 틔운 것은 녹두가 아니라 신숙주라고 숙주라고 부르는 것은 신숙주의 절개는 그만큼 쉽게 변하는 것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알아놓으시고 1편 단식 한 번 더 밑줄 꺼주세요. 본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중요합니다. 수양산을 바라보며에서 수양산에다가 별표 수양산은 백이숙제가 살던 산에다가 밑줄 끄시고 번호 1 수양대군에다가 밑줄 끄시고 번호 2 백이와 숙제를 한탄을 합니다. 하나노라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때의 하나노라는 비판입니다. 원망하노라의 위에다가는 비판이라고 좀 적어줘. 아니 굶어 죽지 채미도 하나 것인가 라는 거에 왜 고사리를 캐먹었던 것인가. 아무리 풀떼기라고 하더라도 그 누구 땅에서 났다니 에서의 니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고 주나라 무왕 땅에서 난 건 아니냐라는 백이숙제에 대한 비판입니다.
하나 더 중위법 있는 거 교사용 지도서 체크해서 외우시는 게 더 낫겠죠. 그죠? 정리하기로 내려와서 얘는 형시조야. 형시조에다가 밑줄 끄시고 3.69 45자 내외에서의 가장 기본의 틀이나 비판적에다가 밑줄 죽음을 각오한 굳은 지조와 정의. 특징 첫 번째 고사 활용에다가 밑줄 끄시고 배기숙제 고사에다가 밑줄 이거 오히려 비판을 했어. 비판적 수용에다가 밑줄 그리고 배기숙제 이야기 세조가 내려줘 녹을 먹지 않았던 성산문의 모습이랑 한번 비교해보자고. 성산문의 지조와 절개가 더 한수위 하자의 주관적 비교였던 거야. 주관적 비교에다가 밑줄 중위법의 단어들 다 외워놓으시고요. 서리법을 통해서 지조를 부각을 했다. 중위법 사용, 서리적 표현, 중의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활용한 작가의 의도 넘어가서 OX 퀴즈 꼭 풀어주시고 만응인데요. 전체 수로 알아놓읍시다. 병자호란 때 임금에 모시지 않았다는 채로 유배지로 가서 윤선도의 만응 조선 후기 작품이라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국어사 문제는 한 문제도 안 내신다라고 얘기하셨지. 병자호란 때 윤선도가 지은 거기 때문에 꼭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나한테 알려줘. 그러면 육수의 이해의 배경으로 갑니다. 육수의 연시조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화자는 자연과 더불어서 한가롭게 살아가면서 흥치를 즐긴다. 밑줄 자 자연과 더불어 한가롭게 살아가면서 흥치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이런 걸 강호한정가라고 하죠. 속세의 부귀영화에 대해서 전혀 부러워하지 않아. 그런데 이런 자연 속에서 만족해하는 삶이 안분지족과 안빈낙도의 삶이 모든 것이 임금님의 은혜라며 영군지정의 임금님에 대한 충의 정서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육수에서 한눈에 보기로 가볼래? 일수에서는 산수 띠지 플러스라면 남의 비웃음은 속세 사람들이 날리는 비웃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보리밥 푼나물 알맞게 먹고 나니 그 밖에 연합은 일은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먼 산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님이 온다 한들 반갑지 않습니다. 이제는 인천하능을 택한 시적하자는 삼공과 만승보다 자기의 삶이 더 낫다. 하늘과 강산을 지키시라라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인간만 사는 다만한 가토리가 많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렇게 강산에서 누워 지내는 것이 모든 게 임금님 은혜입니다 라고 임금님한테 감사를 보내는데 얘들아 육수에서 임금님을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돼 안 돼? 강산이 플러스라면 임금님을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돼 안 돼? 이건 내 임금님이야. 내가 감사해야 하는 내 임금님이기 때문에 삼공과 만승은 속세의 가치라서 마이너스이지만 이때 임금님은 누구라고 생각해야 된다? 인조 임금님이기 때문에 임금님에는 당연히 충성심에서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군지정 일편단심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일수부터 할게요.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지었더니 띠집에다가 동그라미 가난 소박에다가 밑줄 소박한 삶의 공간에다가 밑줄 그 뜻을 모르는 남들은 그 뜻을 모르는 남들 밑줄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밑줄 웃는다에다가 밑줄 이게 조소지 비웃는다에다가 밑줄 어리석은 시골 촌뜨기의 뜻은 내 분인가 하노라 내 분에다가 동그라미 일수의 주제는 뭐로 잡자 안분지족입니다. 이수에 보리밥 푼나물 알맞게 먹고 난 후에 가위급 물가 가서 실컷 놀자. 그럼 시적하자의 소박한 가난한 삶을 보여주는 소재는 3개 띠지 보리밥 푼나물 가위급 물가 가서 실컷 노니까 그 남은 연합은 1 그 남은 연합은 1 가로로 묶어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부러워할 줄이 있으랴라는 것은 하나도 부럽지 않다. 서리법에다가 밑줄 그시고 보리밥 푼나물 알맞게 먹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수의 주제의 한자 성어는 뭐로 잡자? 안빈낙도입니다. 일수는 내 분인가 하노라 안분지족 이수에서는 보리밥 푼나물 먹으면서 살아가는 안빈낙도 삼수는 뭐라고 잡아야 되지? 무라일체 이심전심 물심일력 기억해야지. 잠들고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니 먼매가 하트였지. 그리던 님이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러하랴의 서리법 이렇지 않다. 반가움은 산을 보는 게 더 반갑다. 말씀도 웃음도 아니어도 라고 했을 때 주어는 누구지? 산이 말하지 않고 웃지 않아도 못내 좋아하노라 이심전심 무라일체 사수 갑니다. 자연에서 사는 삶이라는 주어가 생략됐다고 생각하시죠? 자연에서 사는 삶이 삼공보다 누군가는 낫다 하더니 삼공의 마이너스 만승이 이만하랴 만승에다가 마이너스 이만하랴라는 서리적 표현으로 황제보다도 내 삶이 더 낫다. 이제 생각해보니까 소고 허유가 야같다. 얘들아 우리 수양산을 바라보면서는 백이숙제를 한탄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노라는 비판이었어. 그런데 만응의 사수에서 소구랑 허유가 야같다라는 거는 이 새끼들 야같네 라는 비판이 아니라 야같다라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건 뭐야? 현명한 판단을 했다라는 칭찬이야. 칭찬. 이제 생각해보니까 소구랑 허유가 옳았다라는 거야. 야같다라는 거에서 야간 새끼들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현명한 판단을 했다는 거야. 자연에 은둔한 것이 정확한 선택이었다. 옳은 선택이었다. 아마도 임천하능은 비길 곳이 없어라 해서 임천하능에다가 동그라미 플러스야.
가장 핵심의 시험은 뭐지? 인천하능이야. 답이 인천하능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능의 핵심 시험 빈칸 뚫어놓고 인천하능 제5수로 갑니다. 내 천성이 게으른 걸 하늘이 아셨어.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지. 인간만사를 한 일도 안 맡기셨으니 인간만사에다가 마이너스 그 이유는 뭐다? 다툼이 많아서. 다만당 다툼이 없는 강산, 다툴 사람, 다툴 이가 없는 강산을 지키라고 하시네 라고 자연의 기회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육수에서 내 사랑하는 임금님께 충의 마음을 전달해요. 강산이 좋다는 내 금수로 누웠겠는가. 임금님의 은혜를 이제 더욱 알겠습니다. 임금 은혜에다가 밑줄 끄시고 군은의 일찬. 아무리 갚고자 하여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애라. 영탄법에다가 밑줄. 자연친화정이면서도 사대부의 정체성. 뭐를 잊지 말자. 임금님의 은혜에 대한 충을 잊지 말자. 자, 특징 첫 번째 밑줄 끄고 갈게. 안분지족에다가 밑줄, 문화일체 밑줄, 자연친화에다가 밑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세속의 마이너스랑 자연의 플러스를 기억하는데 임금님을 마이너스의 속세 가치라고 얘기하면 큰일 난다. 소고 허유에 대해서 비판했다라고 하면 큰일 난다. 소고 허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현명했다라고 평가하는 거야. 인간사에 대한 비판. 중국의 고사를 이용을 했다. 임금님을 생각하는 충의 모습을 보이더라. 그래서 OX 퀴즈 한 문제 딱 지문 보고 풀어주시고 미미오만 거는. 자, 앞에서는 지금 평시조항사 살펴봤지. 수양산을 바라보며 성산문. 그리고 연시조의 자연친화 육수 살펴봤지. 그 다음에 조선후기에는 이제 뭐야? 산문정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설시조가 나온 거야. 평민계층들이 시조를 장착하기 시작했어. 해학과 과정에다가 밑줄 그시고 얼마나 님이 보고 싶었으면 애타는 그 마음에 주출이 상대를 님으로 착각하고 허둥거리면서 달려가는 십적하자의 모습을 생각해봐봐.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그래서 이해의 배경을 생략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님이 오마라고 온다고 소식을 들은 거야. 연락을 받은 거지. 그래서 저녁밥을 먹기 전도 아니고 저녁밥을 먹지 않고도 아니고 저녁밥을 일찍 다 먹었습니다. 일찍 지어놓고에다가 밑줄 중문에 나서서 대문에 나가서 문지방에 치달아 앉아 이수로 가액에다가 밑줄 그시고 손을 이마에 두고 가는가 오는가 건너산을 바라봤더니 거머 희뜩한 게 서 있었어. 거머 희뜩에다가 동그라미 님이로다에다가 밑줄 님으로 판단하는 거지. 여기까지가 초점. 님이 온다 해서 저녁밥 일찍 먹고 중문 나서서 대문 나가서 문지방에 치달아 앉아 이수로 가액하고 손으로 오는가 가는가 건너산을 바라봤더니 거머 희뜩한 것이 말씀하지 것이 님으로구나 라는 거에서 이제 행동을 과장된 묘사 가겠습니다. 자, 과장된 묘사라고 해서 비현실적이라는 말의 과장이 아니죠. 그만큼 허둥지둥 거린다라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묘사를 하는 거야. 버선을 벗어서 품에 품었어. 신을 벗어서 손에 쥐었어. 자, 지금부터 이제 리듬감 장렬이지. 변비님비 님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든대만대 가리지 않고 우당탕탕 건너가서 정의말을 하려고 견눈으로 힐끗 봤더니 4학년 7월 4일날에 가까웠긴 주출이 3대 살뜰이도 날 속였구나. 주출이 3대에다가 동그라미 하자의 착각을 유발한 대상에다가 밑줄 화전대 오타가 났구나. 살뜰이도에서 사용된 표현기법은 단어법이야. 주출이 3대를 님으로 착각한 거야. 자, 그런데 이 님으로 착각한 순간 실망감이라든지 님이 아니다라는 그 상황에서의 그 오는 마이너스의 감정을 이 시점 타자는 어떻게 풀어내죠? 하하하하하 모처럼 밤이기의 망정이지 행여나지였다면 남들한테 웃음거리 될 뻔했네 라고 겸연쩍어 하고 있어. 겸연쩍어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런 서민의 정신, 낙천성을 이 작품에서 엿볼 수가 있는 거야. 되게 겸연쩍은 상황으로 웃음으로 모면을 하는 낙천적인 시적화자가 등장했습니다. 갈래의 사설시조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해양의 임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 얼마나 간절한 마음입니까? 의성한 의태어에다가 밑줄 끄시고 묘사가 드러났고요. 자연물을 님으로 착각하는 하자의 모습이 해학적이다. 행동 열거에다가 밑줄 끄시고 행동을 낱낱이 그려내에다가 밑줄 이런 거 뭐라 그래? 우리 춘향전에서 배웠었던 확장적 문체 있잖아. 장면의 극대화 한 장면을 포착을 해서 생동감 있게 묘사를 하는 거야. 확장적 문체와 같은 사음보 연속체였어. 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과장되게 드러내고 종장에서는 느끼는 부끄러움을 희화화시켰어. 겸연쩍어 하는 모습을. 그래서 쫙 풀어주시면서 부지가 그 다음에 시조세편에서의 수양산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미인곡이라고 하면 1학년 때 했기 때문에 송미인곡이랑 관련해서는 그냥 현저 뜻풀이 쫙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넘기면서 갈게요. 하자는 중심,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 인려입니다. 청자는 여기에서의 감려, 기능적 하자고요. 서사 부분의 감려가 불러세우지. 천상의 배고병 어찌해서 이별하고 해가 다 저물어가는데 뭘 보러 가지?
을려는 뭐야? 님을 탓하지 않습니다. 밑줄기다. 운명 탓에다가 밑줄, 자책에다가 밑줄. 아양과 곁으로 어지럽게 굴리는 바람에 감기시는 낯빛이 옛날과 달라지셨다라는 님의 변심이 다 내 탓이다. 그리고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조물주의 탓이로다. 운명 탓과 자책에다가 밑줄. 그러니 감녀가 뭐라고 하지? 그런 생각 마오라고 위로를 합니다. 한눈에 보기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본사 부분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첫 번째 부분은 뭐다? 님에 대한 염려와 걱정. 두 번째 부분은 산에 갔는데 구름과 안개가 방해, 백길 갔더니 바람과 물결이 방해. 집에 지쳐 돌아와서 본사 산이 시작되지. 꿈속에서 님을 만나는데 하고 싶은 말 한마디도 하지를 못해. 그렇게 꿈에서 깨고 나니까 너무 허무해서 죽어서 뭐가 되겠다? 나걸이 되겠어. 그래서 스토킹을 나걸로 소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친구가 뭐라 그래? 부준비나 되어서 적극적으로 스토킹을 해봐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왜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에다가 빗대어 표현을 했어요. 연금지정을 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에 빗대어 표현합니까? 라고 하면 공감대 형성하려고. 누구나 다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에 감정은 아니까. 그리고 감상하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쭉 보시네. 본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저기 가는 저각시 본뜻도 한결이고, 그 다음 페이지. 저기 가는 저각시에서 저각시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거 누구라고 생각해야 된다? 시험에 나온다. 저기 가는 저각시의 저각시는 누구? 을려. 천상의 비곡경에다가 네오박스, 공간에 대비해서 시적 하자가 살고 있는 공간을 모천. 임금님이 살고 계시는 곳은 어디? 천상의 대곡경. 어찌해서 이별을 하고 해가 다 저으러 가는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고? 하고 대곡경을 떠난 이유를 감녀가 을려를 불러 세웁니다. 어와 너여이고에서의 너에다가 밑줄 그시고 이때 너는 누구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감녀. 이내 사설 좀 들어봐 라고 했어요. 내 사설에서의 내에다가 밑줄 그시고 누구라고 생각해야 되지? 을려. 내 얼굴이 이 거둥이 님한테 사랑을 받을만 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너르구나 여기셔서 나도 님을 믿어서 본 뜻이 전혀 없어서 결백. 아양과 그때로 어지럽게 굴었는데 반기시는 낯빛이 옛날과 어찌 달라지셨지? 변심.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자 헤아려 보니까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시니 밑줄기자. 내 몸에 지은 죄 산같이 쌓여시니에다가 밑줄 자책 밑줄. 하늘을 원망할까 사람을 허물할까 수원수가에다가 밑줄. 서로 풀을 헤쳐서 헤아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종주의 탓이로다 조물의 탓이로다에다가 밑줄. 운명론적 인생관에다가 밑줄. 운명론적 체념이라는 건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그러니 친구가 한마디 해주죠? 그런 생각 마오. 자, 본사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거야. 맺힌 일이 있다는 게 첫 번째야. 님을 모셔서 내가 님의 일을 알겠는데 물 같은 얼굴에 화약한 체질에 편하실 적이 몇 날인지 추남고열, 여름에 봄에 추위, 여름에 더위 어찌 지내고 계시는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저녁에 식사를 걱정하고 잠자리를 걱정합니다. 추위 동탄에 가을과 겨울 추위 누가 모시고 계시는지 죽조만의 두석에 매에다가 동그라미 궁중용어로 수라상이지 옛날과 같이 접수시는지 기나긴 밤에 잠은 또 어찌 주무시는지 임금을 향한 정철에 충정에다가 밑줄 일상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저녁의 식사 잠자리까지 걱정을 했어. 여기까지 본사 1. 본사 2는 뭐지? 님의 소식을 찾으러 산이랑 백길을 헤매자. 님 계신 곳의 소식을 어떻게든 알고 싶어서 오늘도 거일이다 내일이라고 사람이 오겠는가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자는 말이지. 잡건이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자. 높은 매에다가 네오박스.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이지. 구름에다가 마이너스 안개에다가 마이너스. 정치적인 적인 거야. 산인곡에서도 산인가 구름인가 머흘도 멀시고라고 머흘다라고 하면 무슨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 험하다. 시꺼먼 존재에 산과 구름은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 정치적인 적이야. 산천이 어두운데 1월을 어찌 보겠는가. 1월 밑에다가는 왕. 지첨을 모르는데 천리를 바라보랴 라는 서리적인 표현으로 코앞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천리를 말해보해. 차라리 물가로 가서 백길을 보자. 백길에다 네오박스 공간의 이동. 산에 갔더니 구름과 안개가 방해를 해서 실패해. 백길로 갔더니 오오오오오 누가 방해하고 있다? 바람에다가 마이너스 물결에다가 마이너스. 바람과 물결이 정치적인 적이 되어서 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고 있구나.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지. 빈배에다가 동그라미 감정이입에다가 X. 감정을 드러내주는 객관사 상가물이지 굳이 감정이입으로 볼 필요는 없어.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애를 굽어보니 님 계신 곳의 소식은 더욱 아득하구나. 님의 소식을 들으려고 산에 갔더니 구름과 안개가 백길 갔더니 다른가 물결의 방해로 님의 소식을 하나도 들을 수가 없었다. 본사 3 갑니다. 모첨에다가 네오박스 치시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단답형 답이었으면 좋겠어. 천상의 대곡경이랑 모첨 공간의 대비야. 찬자리에다가 밑줄 끄시고 님이 없으니까 독수 공간이지. 반벽의 청등을 누굴 위해서 밝혀낸 거에서 반벽 청등도 뭐라고 생각해도 된다? 객관적 상가물로 생각해도 됩니다. 자, 오늘 하루 일과 요약 정리.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헤매며 돌아다녔으니 적은 더 역진 힘이 다 빠져서 풋점이 잠깐 들었는데 꿈에 정성이 지극해서 꿈에 님을 만납니다. 꿈에다가 네오박스 님을 간접적으로 만날 수만 있다면
꿈에서 만났어.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 다 늙어버렸구나. 마음에 머금고 있는 말씀을 실컷 결정하니 눈물이 바라바라 나니 말을 어찌하겠는가. 정을 못 다해서 목이 메여 하고 있는데 방정 맞은 닭의 울음소리 꼬끼고 하는 바람에 잠을 어찌 깨놓고 닭을 간신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 이런 상징성보다 아침이 밝아서 닭이 꼬끼고 울었기 때문에 잠에서 깬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본사 3. 꿈속에서 님을 만났지만 하고 싶은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 울먹거리다가 그냥 끝이 난 거야. 어와 감탄사죠. 허사로다 말짱꽝. 이 님이 어디로 갔지? 잠결에 일어나자 창문을 열고 바라보니 불쌍한 그림자가 날 꽂힐 뿐이로구나. 차라리 죽자. 죽어서 뭐가 되자? 나거리 되자. 나거리에다가 동그라미 소극적 존재에다가 밑줄 님 계신 창 안에 본듯이 비치리라. 스토커죠. 죽어서라도 님의 곁에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 친구가 마지막 시상 닫아줘야지. 감녀가 등장해요. 각신님 다른커녕 구준비나 내주셔. 구준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다? 적극적으로 네 사랑을 표현해 라는 적극적 태도. 마지막에 각신님 3, 다리아 카니와 6, 구장비나 4, 대쇼셔 3, 3643이니까 정격가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마지막 넘어가서 자, 정격가사 밑줄 하나 꺼놓고 우리가 만행을 통해서는 강원 한정가를 만나봤어. 그러면 충민곡을 통해서는 충신연들지사의 대표 작품이야. 영군지정 충신연들지사 말이야. 순우리말의 대화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다 알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의 변화 이런 특징들은 다 성지에서 찾을 수가 있어야 돼. 이런 걸 외우는 게 제일 위험한 거야. 알았지? 본문 안에서 찾으세요. 이번 중간고사도 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모든 게 있었다. 아무리 급해도 본문으로 들어가면 선후관계 장난질이라든지 모든 선지가 다 해결될 수 있었다. 와씨 이건 좀 난감한데 라는 선지는 단 하나도 없었다. 임경업전. 니네가 아무리 지겨워해도 임경업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을 거야. 왜? 내용 일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난 임경업전이랑 흐르는 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들어. 다 중요하지만 시험은 워낙 적어서. 자, 임경업전에서는 쌤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역사 분담 소설이야. 창작 분담 소설은 픽션이야. 창작 분담 소설은 있지도 않은 전쟁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유충열전, 조웅전 이런 것들은 다 허구의 분담 소설이라면 임경업전, 박시전 이런 작품들은 다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실존했던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풀어냈던 소설이야. 그럼 왜 실존 전쟁을 배경으로 라고 한다면 우리 민족의 힘이 부족해서 병자호란을 당한 게 아니야. 이런 임경업과 같은 인재가 뜻을 펼칠 수 없었던 현실이라는 점, 치욕과 분노를 소설에 담아 위로를 받으면서 민족의 자긍심을 회복하고자 이런 소설이 창작이 된 겁니다. 이런 소설을 뭐라고 한다고요? 역사 분담 소설이라고 합니다. 이해의 배경으로 갈게요. 이쪽이다. 실존 인물 임경업 장군을 주인공으로 한 분담 소설에다가 밑줄 위에다가 역사라고 적자. 자, 역사적 사실과 허구적 내용이 섞여져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허구적 내용에다가 밑줄 그시고 민중적인 영웅으로서의 장군을 보여주는데 임경업은 민중적 영웅임에도 그 뜻을 펼치지 못하고 김자점에 의해서 원통하게 죽어. 그러니 이런 것들이 바로 소망이 좌절된 현실을 반영을 한 거야. 김자점과 같은 간신 때문에 임경업과 같은 장군이 제대로 활약을 하지 못했다라는 국치를 당한 비판적 인식. 작품의 줄거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문 내용으로 가시죠. 한눈에 파악하기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안에서 꼼꼼하게 다시 설명할 거니까. 자, 앞부분 줄거리로 가는데 임경업은 사신 20액을 따라서 명나라로 간다. 명나라에다가 밑줄 그시고 자, 허구적인 요소 가달의 침략에다가 밑줄 가달의 침략을 받고 명나라의 구원을 청한 바바. 오랑캐놈들 청나라가 명나라랑 처음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게 아니야. 지네들이 이제 머리가 크니까 대가리가 커지면서 명나라를 치려고 하는 거야. 명나라의 구원을 청했기 때문에 임경업이 호나라를 도와준 겁니다. 호국을. 밑줄이자. 호국을 도와 승리를 거두고 귀국에다가 밑줄 호나라한테 은혜를 베풀어 줬던 거야. 이후에 감성에 찐 호국이 은혜를 배신으로 갚았네. 조선을 침략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게 병자호란이지. 조정에서는 임경업을 의주 고용으로 삼아서 이를 막도록 합니다. 임경업을 두려워한 호국은 이거 내용일치에서 좀 중요해. 호국에다가 동그라미 의주 부윤 임경업을 피해서 함경도로 찌르고 들어왔어. 밑줄이자. 의주를 피해 함경도로 들어와서 인조의 항복을 받고에다가 밑줄 삼전도의 굴욕. 격분한 임경업이 회군하는 적을 모조리 무찌르려고 했지만 호국의 인질로 잡혀가던 소현세자랑 복림대군이 만류를 해. 이미 아버지가 항복을 하셨다고. 세자대군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이후에 호왕은 명나라를 치겠다고 또 봐봐. 이렇게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이런 놈들이 있나. 조선에 병사를 청합니다.
임경업을 대장으로 보낼 것을 요구를 하는데 임경업을 이를 이용해서 호국을 정벌하려고 하는 꾀를 내. 하지만 부하의 대신으로 모든 계획이 들통나서 밑줄 끄자. 들통이 나서 호국으로 끌려갑니다. 호국으로 끌려가게 된 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래서 여기에서의 장면은 누구와 누구의 외적 갈등이다. 인물과 인물끼리의 갈등에서 호왕과 임경업의 갈등이야. 그래서 대화 위주야. 다운표의 대화 위주로 갈 겁니다. 호왕이 크게 놓아여서 말하기를 네 목숨이 내게 달렸으니 종신불하지 아니하느냐. 약간 조조가 관우를 진짜 매력적이게 여겼던 건 뭐야? 관우한테는 오로지 유비밖에 없었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충신을 탁 보는 호왕의 마음이 감복을 합니다. 항복을 하면 너한테 왕의 자리를 줄게. 권위를 내세우면서 호왕을 꼬시는 거지. 권위를 내세우는 호왕이 누구를 꼬신다? 임경업을 꼬시는 겁니다. 임경업이 말하기를 병자년에 우리 임금님께서 종사를 위해서 네게 행복하셨거니와 내 어찌 몸을 위하여 네게 항복을 하리오? 라는 거에서 항복할 수 없다. 호왕이 분통이 터져서 군사에게 명령을 내어서 내어 되어라 라고 죽여버리라고 하니까 경업이 대꾸를 합니다. 내 명은 하늘에 있다. 네 머리는 십보지하에 있다. 네 머리는 십보지하에다가 밑줄 긋고 야씨 내 10걸음 안에 네 대가리를 그냥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만큼 임경업이 어떻다? 당당한 태도에다가 밑줄 빨리 죽여. 호왕이 경업의 강직함을 보고 이쪽이다. 경업의 강직함에다가 밑줄 한복에다가 밑줄 그래서 풀어줘. 감동을 하는 바람에 반전의 계기에다가 밑줄 풀어주는 거야. 장군이 나에게는 역신이지만 조선에는 충신이 된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충절을 지니고 있냐? 너 어찌 충절을 헤아리겠는가? 장군의 원대로 하라라고 풀어줍니다. 이런 장면도 다 중요해요. 그래서 임경업이 요청하는 거는 뭐다? 세자와 대군을 살려보내달라. 조선으로 보내달라. 세자와 대군을 놓아보내라에다가 밑줄 끄시고 임경업의 용기에 감동을 하고 풀어주는데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는 말에 세자와 대군을 조선으로 보내줘. 이때 세자와 대군이 별궁에 계시면서 임장군을 주야로 기다리는데 문득 문지키는 간언이 들어와서 말하기를 임장군이 천작게 청하여서 세자와 대군을 놓아 보낸다 하거늘 세자와 대군이 풀어짐에 기뻐합니다. 국문 밖으로 나와서 기다리다가 경업이 와서 울면서 절하며 말하기를 세자와 대군이 경업의 손을 잡고 함께 들어와서 호왕을 배우니 호왕이 이르기를 야 경등아 경에다가 동그라미 누굴 얘기하는 거야? 세자와 대군아 임경업이 생사불구하고 구하여 돌아가려 하기로 내 경업의 충절에 감동을 했다. 이쪽이다. 경업의 충절에 감동해달라 밑줄 경등이라고 하면 누구누구 소현세자랑 국민 되고 너희를 보내노니 각각 소원을 말해라. 내가 소원을 들어줄게. 각각 소원에다가 밑줄 자 세자가 소현세자는 금은을 달라고 얘기했고요. 금은에다가 밑줄 끄시고 공림대군은 볼모로 잡혀온 조선 사람들을 데리고 가게 해달라. 이쪽이다. 조선에서 잡혀온 사람을 청하며 해달라. 밑줄 호왕이 각각 원대로 하고 대군을 기특히 여기더라. 대군을 기특히 해달라. 밑줄 재물보다 백성을 아끼니까. 경업이 세자와 대군을 모시고 나와서 하직을 하거늘 세자와 대군이 울면서 말합니다. 아 임장군 장군 선택으로 고국에 돌아가게 되는데 장군을 두고 가니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바라건대 장군도 빨리 돌아오세요. 임경업이 말하기를 하늘이 도와서 세자와 대군이 고국에 돌아가시니 불승 만행이 오나 모시고 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세자가 말하기를 장군과 동행하지 못하니 결연함이 비할 데 없는지라 중로에서 기다릴 것이니 속히 돌아와라. 경업이 탄식하면서 바라건대 지체 마시고 밥비 가시면서 신도 여기에서 신에다가 동그라미 신발 아니지. 여기에서의 신은 신하가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이르는 임경업 자기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야. 저도 머지않아 갈 것이니 염려하지 마소서. 하건의 세자와 대군이 경업과 이별을 하고 출발해서 백두산 아래에 이르러 조선을 바라보고 누구를 흘리면서 한탄을 한다. 임장군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만리타국에서 죽었을 것이다. 구하는 자가 누가 있었겠는가? 우리를 보내고 장군은 돌아오지를 못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오. 명천은 돌아서 도와주십시오. 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다가 기도를 하는 거죠. 이때 김자점의 미세가 도정에 진동을 하는지야. 이쪽이다. 김자점의 미세가 도정에 진동에다가 이쪽이고 경업이 돌아온다는 소문을 듣는 순간 입지가 위태로워지잖아. 그지? 그래서 임금님한테 이간질을 하러 갑니다. 상계의사의 상에다가 동그라미 이때의 상은 누구라고 생각하면 된다? 인조 임금님. 경업은 반신이다. 반신에다가 밑줄 끄시고 역적이다. 황명을 거역을 하고 도망을 가서 남경에 들어가 우리 조선을 치고자 하다가 이간질이지. 하늘이 무심하지 아니할사 북경에 잡힌 바 제 계교를 이루지 못하며 할 수 없이 세자와 대군을 청하여서 보내고 이제 쫓아 나오니 어찌 이런 대역죄인을 그저 두겠습니까? 대역에다가 밑줄 끄시고 사실이 아니죠. 모함입니다. 그러니 임금님께서 다 알고 계셔. 무슨 연고로 임경업이가 충신인데 왜 충신을 해하려고 하느냐?
경업이가 비록 과인을 해롭게 하여도 아무도 임경업을 해치지는 못할 거야 라고 하시며 김자점을 어미 꾸짖습니다. 그러니 김자점이 나와서 동료랑 의논을 하기를 야 의주에 도착하자마자 역적이라고 잡아들이자 역적으로 잡아오너라에다가 밑줄 이런 계략을 꾸몄어. 이때에 임경업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의 부하 격훈과 호국 사신을 데리고 의주에 있으니 사자가 와서 말하기를 바로 영으로 잡아오라 하신다. 역제로에다가 밑줄 끼시고 칼을 씌워버리는 거야. 그러니 의주 백성들은 왜 우리가 존경하는 임경업 장군이 잡혀가냐고 웁니다. 우리 장군이 만리 타국에서 이제서야 돌아오셨는데 무슨 용구로 잡혀가시는고? 모든 백성은 나의 형상을 보고 조금도 놀라지 마라. 나는 무죄히 잡혀가니까 무죄히 잡혀야다가 밑줄 당당하다. 남녀노소 없이 아무 연고를 모르고 슬퍼만 하는데 경업이 새별령에 받아라서 전의를 생각하고 벽군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부모 처자를 이별을 하고 만리 타국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네. 한마디로 누구한테? 부하들한테. 너네들 나랑 같이 고생했으니까 빨리 너네가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너희의 은혜에 대해 만분의 1이라도 갚을까 싶었는데 시운이 불행하게 내가 지금 영모죄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여등은 이라고 하면 여등은 누굽니까? 너희들은 각각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풀어주는 거야. 부하들을. 하니 격군들이 울면서 말하기를 아무런 연유도 모르고 장군의 충성에 하늘에 삼치니 설마 어떠하리오 가히 슬퍼 마소서라고 걱정을 합니다. 임경업 장군을 걱정을 해서 곁을 떠나지를 않는데 읽어야 돼. 하며 의중다 차마 떠나지 못하더라에다가 읽으시고 이런 것도 내용이 쭉 나와. 격군이 떠나라고 해도 떠나지 않습니다. 경업이 삼각산을 우러러보고 슬퍼하네. 삼각산에다가 밑줄 끄시고 누가 계시니까 영군지정이라고 합니다. 임금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영군지정. 임금님을 생각하면서 억울해하는 거야.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서 평생 지기를 이루지 못하고 애매하게 죽게 되었다. 애매하게 죽게에다가 밑줄 신원을 누가 해주지? 내 원망을 누가 풀어주지? 산천초목도 따라서 슬퍼하더라. 산천초목도 따라서 슬퍼에다가 밑줄 서술자 개입. 산천초목이 슬퍼한다라고 서술자가 개입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임경업이 자기가 왜 잡혀 들어왔는지라 전혀 모르는 상황이야. 경업이 온다는 소문이 나라에 전해지니 임금님도 들었어. 상이 기뻐하사에다가 밑줄. 근데 임금님은 뭐라고? 오늘 즉시 보고 싶지만 내일 만나자. 승지가 자점이 두려워서 밑줄이다. 승지가 자점이 두려워서에다가 밑줄 다 김자점에 매수당한 거야. 하교를 전하지를 못해. 임금님의 메시지를. 경업이 생각하되 나라에 침입을 하면 죽어도 한이 없을 것이고 세자와 대군이 내일을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어. 세자와 대군만 만날 수만 있다면 주야로 범민하여서 목이 말라서 밑줄이다. 목이 말라 물을 구하려고 하나 옥졸이 물을 주지 아니하니에다 밑줄 쭉 목이 말라서 물을 구하려고 하지만 옥졸이 물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이것도 뭐다? 김자점의 흉계로 옥졸들에게 분부한 때문이다. 경업이 이러한 형편을 보고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옥졸들까지도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는 필시 하늘이 나를 죽게 하시니 누구를 원망하리? 누구를 원망에다가 밑줄 수원수고. 김자점의 계략으로 위기에 처했는데 김자점의 계략이라는 걸 임경업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야. 다음날 임금님께서 정좌하시고 승전내시 한 사람을 보내어서 경업을 부르시니 그 사람 또한 자점의 동치라 자칫 죽을 줄 알고 주저를 하니 이때 마침 전옥관원이 우와 나왔다. 전옥관원에다가 동그라미 이 사람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야. 경업의 애매함에다가 밑줄 불쌍하게 여겨서 경업에게 일러줍니다. 누가? 전옥의 관원이. 너무 중요해. 장군을 역적으로 잡아서 전옥에 가둔 것은 모두 자점의 모계입니다. 자점의 모계에다가 밑줄 끄시고 알려준 거야. 그대는 잘 주선하여서 누명을 벗게 하시오. 경험이 그제서야 자점의 흉계라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된 게 내용일치 문제에서 중요하겠지. 그제야 자점의 흉계인 줄 알고 해다가 밑줄 끄시고 바로 막 임금님한테로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바로 감옥을 탈출하는 거야. 대단하지? 불순통하나여서 바로 몸을 날려에다가 밑줄 입걸 성공. 할 수 있었는데 임금님이 잡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수그리고 있었던 거야. 주상께 배웠고 간을 벗고 청제를 합니다. 청제에다가 밑줄 끄시고 임금님이 보시고 깜짝 놀라겠지. 반가워서 친히 붙들려고 하시와 문득 천재함을 보고 깜짝 놀라서 하시는 말씀. 경이 만리 타국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면 반가운 마음을 금하지를 못하겠는데 원로의 고생이 많아서 이제야 보게 되어서 안타까운데 하물며 청제라니 무슨 말이야? 라고 하니 경업이 돈수사제하면서 말씀을 드리기를 소신이 무인년의 국경에 잡혀가었다가 중로에서 도망을 하였는가 그제는 만사무속입니다. 만번 죽어도 아깝지 않다. 그다음 대명과 합심하여서 소국을 쳐서 호환의 머리를 떼어서 경자년의 원수를 갖고
해장한 대군을 모셔오고자 하였더니 간악한 무리에게 속아서 북경에 잡혀갔다가 천행으로 돌아오니 의주서부터 잡아올리라. 미치자. 의주서부터 잡아올리라. 에다가 이렇게 내가 잡혔다는 거지. 아무 까닭 몰라 망극하움을 이기지 못하고 김자점의 흉계로 잡혔다는 건 전옥에 갇혀있다가 이제 다시 천안을 배우니 죽어도 한이 없네요. 제가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밑줄기자. 그간의 일을 요약하여서 제시에다가 밑줄 그시고 밑에다 인물의 말을 통해 라고 적자. 인물의 말을 통해서 그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요약적으로 제시를 하지. 상이 들으시고 매우 놀라셔서 조신에게 알아올리도록 명하니 자점이 어쩔 수 없이 도망을 치자. 밑줄기자. 도망을 치지 못하고 에다가 밑줄 그시고 도망가고 싶었는데 도망을 치지 못하고 조정으로 들어옵니다. 경업이 역신이 없기로 잡아가두고 품달하고자 하였나이다 라고 오히려 이상한 소리를 짓거리고 있네요. 경업이가 역신이다. 경업이 큰 소리로 대척을 하기를 경업이 큰 소리로 대척에다가 밑줄 그시고 여기에서 이제 스파크가 파박팍팍 뛰는 거야. 밑에다 뭐라고 적자? 경업 vs 자점. 인물 간의 갈등에서 임경업과 김자점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장면. 이 장면이라고 꼭 기억해 주세요. 알았죠? 김자점과 임경업의 갈등이 최고조입니다. 이 몹쓸 역정도가 이 벼슬이 높고 국록이 족하거늘 무엇이 더 부족하여서 찬역할 마음을 두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임경업과 김자점의 갈등 밑줄 한번 꺼주시고 임금님께서도 진노하여서 꾸짖지. 경업은 삼국의 유명한 장수요 또한 천구의 중심이라 너희 놈이 무슨 뜻으로 죽이려고 하느냐. 이는 반드시 부동을 깨함이라 하시고 자점과 그의 하수인들을 모조리 금부에 가두도록 하고 경업은 나가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건의 종결인데 진짜 허술하지. 이렇게 두 사람이 다 같이 나가는 순간 자점이 경업과 함께 나오는 순간 함께 나오다가에다가 밑줄. 자, 김자점이 무사한테 분부를 하여서 경업이를 때리라고 하지. 그러니 무사들이 달려들어서 경업을 무수히 난타질을 합니다. 정말 어이없는 죽음이죠. 거의 죽게 되어서 전옥에 가두고 자점은 금부로 가더라. 임경업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억울한 죽음으로 임경업의 현신을 본 왕은 꿈속에 임금의 꿈속에 나타난 거야. 김자점을 뒤늦게 처형을 하고 임경업의 충의를 보상하더라. 정말 어이없는 마무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임경업 장군과 같은 훌륭한 사람이 뜻을 펼치지 못했던 시대적 상황을 생각하라는 거야. 자, 역사 분단 소설에다가 밑줄 그시고 국문입니다. 민족적 경우 임경업의 비극적 일생에다가 밑줄 그시고 비극적인 일생이라는 걸 기억해줘. 전지현 작가 시점에다가 밑줄 그시고 사실적 요소, 허구적 요소에다가 밑줄. 나머지는 그냥 읽어 보시면 되는데 약간 비극적으로 마무리를 했다는 거 기억하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남신이 주유동 각시공방. 그냥 바로 본문 내용 들어가면서 정리할게요. 이거는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고 고고에다가 동그라미 쳐줘. 고고. 그만큼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유랑을 하는 거지. 여기까지 사자성어 설상가상이야. 아내도 없어지고 집도 없어지고 동생 가족과 다 떨어져서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고 있습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사자성어 뭐라고? 설상가상. 나는 어느 목순의 집에 헌사슬 깐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였다. 쥔을 붙였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새빵을 구한 거야. 자, 근데 얘들아, 백석의 시에서의 특징이 향토적, 토속적 소재가 등장했던 거 기억나지? 평안북도의 방언을 잘 사용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쥔을 붙였다든지 삿 이런 것들 다 향토적 소재입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향토적 토속적 소재 디롱베개에 북돋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째면서 제 위에 뜻없는 글자 쪼다, 병신, 멍청이 이런 거 쓰면서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를 뒹굴면서 희꽃기 몰이가 된 거야.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구르기를 하면서 내 슬픔과 어리석음을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슬픔 밑줄, 어리석음 밑줄에다가 밑줄, 새김질에다가 밑줄. 대색임질의 반추와 반성을 해보는 거지. 자, 그럼 이런 쪽팔린 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사자는 가슴이 꽉 메운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개일 적에 스스로 학등같이 북도로 부끄러울 적에 북도로 부끄러울 적에다가 밑줄 뭐 하는 거야? 뭐뭐할 적 통사구조 반복이지.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밑줄 보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에다가 밑줄 죽자. 이 쪼다 병신 같은 나의 길을 더 이상 돌볼 수가 없다. 나도 내 자신이 너무 버겁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죽자라는 결심이 든대. 너무 무섭지. 죽자라고 결심을 하는 순간 그러나에다가 세모
화자의 태도의 변화가 접속 부사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잠시 뒤에 난 고개를 들어 위로 화살표. 허연 문창을 바라보던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 위에다가 화살표. 상승 이미지 두 개가 나왔어. 고개를 들어 위로 화살표.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 위로 화살표. 자, 그러는 순간 깨닫습니다. 내 뜻과 내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이다. 이것보다 더 크고 높은 거 바로 뭐지? 운명. 운명이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 한탄 가라앉는 것이 자체 앙금이 되어서 가라앉았어. 앙금에다가 동그라미 정서의 안정인 거야. 감정 정화. 그런데 다시 외로운 생각이 들 때 말이야. 다시 외로운 생각이 드는 마이너스의 시간에 나주손 단어 뜻 좀 체크해봐봐. 저녁 무렵 사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때 이런 저녁에는 어떻게 하루를 더욱 다가 끼자. 무릎을 꿇자. 밑에다 경건이라고 적자. 경건한 마음으로 지난 삶에 대한 반성 지워버려. 경건하게 뭘 생각하겠다.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숲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오는데 하얀이 눈을 맞고 있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드물다는 깊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갈매나무에다 네오박스 추구미야. 자기의 삶의 지향점이야. 의지의 표상이야. 갈매나무처럼 시련을 극복하면서 살아가겠다. 넘어가자. 자, 향토적, 포속적 시어라. 시작하자의 의지적인 태도 하면 그의 특징도 볼 거 없이 다 맞는 이야기고요. 현지 형식 택한 이유가 뭐지? 자기의 내면 심리에 독백을 전달하기. 자기의 지금